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온화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 기온이 9도까지 오르면서요, 예년 기온을 4도 정도 크게 웃돌게 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요, 내일부터는 또 이맘때 겨울 날씨를 좀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까지 또 강원 산간 지역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최고 20cm의 폭설이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큰 추위 없겠습니다만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는 만큼 좀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또 하늘빛 좀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계체육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이번 그 동계체육제전 성적과 더불어서 좀 여러 가지 현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청년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네요. 이런 가운데 원주 청년 네트워크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자, 또 최근에 원주 지역에도 청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를 이어서 운영하는 이 방앗간을 운영하는 또 형제들 소식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2월 1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등교시 체온 측정과 코로나19 자가 진단이 새학기부터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각 학교에서 적용할 2023년 새학기 유초 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이에 맞춘 학교 방역 체계를 만든 것으로, 우선 자가진단 앱 등록은 앞으로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인 경우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될 예정입니다. 원주와 강릉, 속초, 삼척, 영월 등 5개 의료원에 스마트 병원 모델이 도입됩니다. 총 사업비는 2,289억 원으로 강원도는 이 사업을 통해서 각 의료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전환 모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원주 의료원엔 4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외래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강원도를 떠나서 타 시도로 근무지를 옮기려는 강원도 내 교원들이 연간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더 나은 정지여건 조성과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자로 타시도 전출을 희망한 유초 중등 교원은 총 392명이었고, 이 전출 희망 교원들의 상당수는 중등 교사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국내 최대 장애인 동계 스포츠 축제죠. 제20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지난 10일 개막해서 오늘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현재 강원도 선수단 좋은 성적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의 그 성적과 함께 또 대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김미숙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 김미숙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나흘간 진행되는 건가요? 이 체육대회가? 네, 맞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 13일, 예, 오늘까지 나흘간이고요. 예. 사정 경기가 좀 열렸었고요. 예, 그래요. 네. 종목은 몇 개 종목 정도가 진행되는 겁니까? 네, 7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개 종목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선수단은요? 저희가 지금 75명, 선수 40명 포함해서요. 네. 75명의 선수단으로 지금 출전했습니다. 40명의 선수가 이제 참여했고요. 네, 임원까지 75명인데, 네. 어제가 이제 4월째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네. 좀 굉장히 좀 호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이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3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오늘 빅 경기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단체 종목인 휠체어 컬링이랑 아이스하키가 다 결승전에 진출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후에 9시랑 11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그것까지 저희가 금메달을 딸 수 있다면 3위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서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이스하키 팀은 네. 거의 뭐 무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사실은 아시겠지만 아이스하키는 이 한국이 불모지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강원도청 파라 아이스하키 그러니까 실업팀이거든요. 강원도청에서 실업팀을 만들고 그래서 2018년 평창 동계 패러올림픽에서 저희가 사실은 처음으로 동메달을 땄습니다. 예. 그리고 대단하군요. 경기장에 그래서 지금 저희 선수단 중에는 스타 선수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번에 제가 경기에 응원을 가보니까 그 가족 단위로 자제분을 데리고 와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저희 한국에서 예. 도청이 실업팀을 만들면서 아이스하키가 그러니까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이 된데 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현재 뭐 이 대회 14연패를 노리고 있다고 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승도 네. 뭐 전승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 한 번 더 또 이제 올라가세요. 무실점 전승을 또 노리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네, 현재까지 무실점이라서 좀 그거는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네. 좀 다른 곳에서 이게 좀 저변학 때는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뭐 캐나다나 이런 쪽에서는 워낙 강한 팀들이 많은데 저희 아직 한국은 저희 강원도청 실업팀이 유일무이하게 지금 실업팀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저희들의 바람은 조금 더 저변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강팀인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다른 팀들의 어떤 성적도 향상되어서 정말 그 박진감 넘치는 대회가 또 치러졌으면은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겠군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링은 그러니까 모든 17개 시도가 전 시도가 참가했고요. 그 거의 수준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땀을 쥐는 경기들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컬링은 뭐 저희가 이제 봤습니다만은 스톤이죠, 스톤. 네, 하나씩 맞습니다. 던질 때마다 뭐 정말 이렇게 승패가 엇갈리니까 한 번 실수로 정말 삐끗하면 이제 승패가 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번 대회 최고의 명장면으로 뽑는 게 지금 말씀하신 휠체어 컬링 2인조 믹스 더블 저희가 첫 금메달을 딴 종목입니다. 네. 거의 뭐 8대1로 5엔드까지 8대1이면 거의 진 거랑 다름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3엔드 남기고 저희가 8대8로 동점을 만들고 연장전에 가서 마지막 스톤에서 저희가 상대방 스톤을 살짝 밀어내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그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서 이 장애인 체육은 뭔가 좀 수준이 이게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지 않겠느냐. 난 또 이제 선입관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아마 경기장에 안 와보신 분들께서 가지시는 선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장에 와보시면 정말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회를 맞아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사실은 비장애인들에게 체육은 선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체육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요즘은 그 장애가 후천적 장애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 장애인 분들께서 체육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마 3년에서 5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나와 보시면 다릅니다. 그리고 체육을 하시면 일단 그 아까 아이스하키 선수단 말씀하셨는데요. 표정들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하시는 장애인 분들의 표정은 정말 천사에 가깝다. 가장 행복한 표정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장애인들에게 체육은 필수다라고 좀 아까 이야기했어요. 네.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사실은 장애인 분들께서는 체육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신체의 여러 가지 일단 절단 장애, 하반신 마비 이런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네. 안 그러면 그러니까 욕창이라든가 이런 다른 질병에 걸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육 활동이 재활이기도 하고 그분들의 삶을 영위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비장애인도 사실 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신체 활동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사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것이 정말로 신체 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정도를 떠나서 몸의 여러 가지 좀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쉽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군요. 살기 힘든,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그 체육 활동을 많이 이제 권장하고 또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쭤봐야 될 것이 평소에 이런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십니까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 올해 2023년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일자리 파트, 일자리 가장을 개장 포함해서 한 4년 6개월을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그 도내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장애인 채용을 하고 싶은데 직무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도의 직무 개발 없이 체육 직무로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직무로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직무를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장애인 선수들을 그러니까 채용하시면 지금 내고 계시는 고용 부담금을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선수들이 취업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그냥 체육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분의 기업도 좋고 장애인 선수들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가 중간에서 컨설팅 역할, 그다음에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이제 기업들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겠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들, 고용 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았을 때 또 부담하는 그런 비용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들 좀 사실 이제 좀 어느 부분이 좀 더 부담이 큰 것인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또 부담이 좀 된다 하더라도 이 공익적 차원에서 또 기업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특히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들이 많이 공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건강 위로 또 관련 그 공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장애인 체육회와 연계한 어떤 그 선수단이 구성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신의 효과를 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 방송을 듣는 기업 대표님이나 공기관 다 포함입니다. 고용 부담금을 내고 계시다면 저희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에 연락을 주시면 사실 고용 부담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용 부담금을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컨설팅을 받으신다면 아마 장애인 선수를 고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애인 체육대회 이제 이야기하다가 장애인들의 이제 고용 문제까지도 이제 선수단 구성 문제까지 왔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성적을 1등 했느냐, 몇 등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애인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의 축제의 장, 또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고 또 좋은 성적 또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런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대회를 치를 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총감독으로 하는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가. 예, 그래서 예. 저한테도 되게 뜻깊었는데요. 이 동계체전이다 보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경기가 이루어지는 곳이 빙상장, 스키장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울 것이다. 옷을 단단히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경기장 열기로 저는 덥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춥다는 것을 한순간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은 후끈후끈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다 날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한번 경기장에 찾아와 주셨으면 오늘 마지막 경기 빅게임이 있으니까요. 네. 강릉 일원에 원주에서 강릉은 좀 멀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좀 원주에 만들자라고 제안했었는데 네. 그때 아이스하키 정도 하나 이제 원주에 있었으면 이런 대회 자주 치렀을 텐데 좀 나는 또 아쉬움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 평소에도 좀 많이 응원하고 격려하고요. 좀 선수단 구성에 대해서도 어떤 기업 차원에서 많이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사무처장님이 일자리 관련한 그 업무만 정말 몇 년 동안 보시다가 일자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체육회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로 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자리와 또 선수단 구성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기 위해서 또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강원도 장애인 선수들과 또 도내 기업이 다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으면요, 가시화되면요,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김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주에 청년지원센터가 공식 개소했습니다. 원주시 청년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청년지원 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청년지원센터가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어요. 어떤 시설이죠? 네,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취업난과 고용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을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고물가로 생활이 쉽지 않은 데다 취업까지 어려운 청년들의 문제에 원주시가 공감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센터는 청년들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갑니다. 지난 8일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취업과 창업, 커뮤니티, 참여 이 4개 분야로 나눠서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요. 면접을 볼 때 필요한 면접 정장 대여부터 면접 활동비와 같은 면접 준비 비용을 신청자들에게 1회씩 지원하고요. 또 각종 자격증 시험의 응시료도 지원이 됩니다. 지난달에는 선정된 청년들에게 스터디 카페 이용료를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청년들의 우울증 치료비 지원부터 법률 및 노무 상담까지 청년들의 지원군이 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원주시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원주시 이장원 복지정책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삼고자 청년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원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청년을 적극 지원하게 되는데요. 분야는 청년 네트워크, 청년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청년들의 희망이 가득한 앞날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주도가 되는 청년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또 개소식을 가지면서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 발대식도 함께 또 진행이 되었군요. 네, 청년들은 원주시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강원도 청년 인구의 평균 비율보다도 3%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청년 인구가 많음에도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지원이 부족했는데요. 센터는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원주시 청년 50명으로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위원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직업과 개성을 가진 청년들인데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가지면서 청년들을 대표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논의합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또 개선 방향을 모색하면서 시행 중인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원주시는 앞으로도 청년 네트워크의 규모를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은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청년 네트워크 발대식에 참석한 청년 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도 조금 자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필요한 지원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갈급함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기회에 인터넷에 보게 되었는데 청년 정책을 함께 할 수 있는 연대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서로 모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기대감이 큽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쪽은 청년 고립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립된 청년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정서적인 부분이나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주거 여건의 개선 우리가 굉장히 또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센터가 개소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이 청년들이 꿈을 향해서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또 계획이 좀 시작이 되길 또 기원하면서요. 오늘 소식 이렇게 또 정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청년센터의 개소식을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이 청년 정책의 중요성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또 지표가 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형제가 운영하는 청년 방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무려 4대째 이 방학관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오늘 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자, 강기찬 이 사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형제가 함께 하신다고요? 네, 지금 친형이랑 저랑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두 분 형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형은 올해 들어서 31살, 그다음에 네. 저는 30살입니다. 아, 연년생이군요. 네, 내년생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안 싸웠나요? 어릴 때 형은 미국에 있어가지고 예. 오히려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막 그렇게 싸우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형제가 네. 어릴 때 좀 투닥투닥거리고 근데 네. 나이 들어서 또 이제 동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같이 사업을 운영하면은 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라고 하는데 이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9개월 정도 되었고요. 예. 저희가 준비 과정 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군요. 아무래도 대를 이어오는 거 보니까 네. 저희가 그냥 바로 기름을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 현대식으로도 저희가 방앗간을 풀어가기 위해서 네,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 방앗간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떡을 네. 이제 많이 이제 만드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떡도 만드는 겁니까? 저희는 떡은 하지 않고요. 예. 기름만 지금 4대째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기름만요. 기름집이군요,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아. 원래 저희 아버지가 기름집으로 계속 상호명을 쓰셨습니다. 아, 그래. 아, 근데 상호명 자체가 기름집입니까? 아니요, 식품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4대째라고 했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이제 4대의 마무리가 되겠고요. 네. 그럼 이제 할아버지,
그 위 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기름집 방앗간을 운영하신 거였나요? 네,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자유시장에서 원래 하시다가요. 네.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이어오시면서 평원동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평원동에. 그럼 지금도 부모님들이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직까지도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속 운영하시고요. 예.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형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했어요. 네. 어떤 공부를 했던 거였습니까? 패션 머천다이징이라고 예. 패션 MD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그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가며 판매되는 것까지 그런 루트를 공부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네. 패션을 공부하고 왔는데 네. 와서 네. 방앗간 기름집을 운영한다. 너무 이제 생뚱맞은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제가 더 생뚱맞습니다. 본인도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발레를 전공했습니다. 발레요? 네. 아니 형은 패션 MD를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또 본인은 네. 발레리노였군요. 네, 발레리노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언제고 내가 이제 기름집 방앗간을 해야지라고 했던 거였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였습니까?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원체 부상이 많아가지고 네. 춤을 빨리 은퇴를 해야 되기도 하고 제가 방황하던 상황에 아버지가 그냥 원주 내려와서 네. 아버지 밑에서 같이 일하자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제가 서울에서 좀만 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내려가겠습니다라고 했죠. 아하. 본인은 그랬고요. 형은요? 네. 형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솔직히 퇴사를 하면서 네. 저랑 그때 딱 시기가 맞물려서 형이랑 엄청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미래에 네. 대해서.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원주 내려갈 거다. 어허. 형은 뭐 어떡하겠냐 하면서 그럼 우리가 하나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그렇게 예.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 창업한 지 9개월인데요. 네. 처음에 그 의도했던 대로 매출이라든지 뭐 네.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고전 중입니까? 사실상 저희 친형과 저는 만족하는데 네. 사실상 저희 손님이 그 어머니 세대하고 그 다음에 딸이랑 같이 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오늘은요, 그 두 분 형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방앗간을 운영하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 들었고요. 이 청년 또 창업 정책과 우리가 맞물려서 이야기할 게 많거든요. 네. 수요일에 다시 뵙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